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승규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조두순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 또는 제3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저는 안산, 즉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거주지인 안산을 관할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5명의 강력계 형사를 특별 대응팀으로 구성해서 조두순 주거지 근방에 특별 초소를 운영하고 또 CCTV를 다량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조두순은 전혀 범행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창살 있는 감옥에서 창살 없는 넓은 감옥으로 옮길 뿐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상컨대 상당 기간 두문분출하고 자기 철을 시켜서 외부 동향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즉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나면은 아마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꿈도 못 꾸는 것은 너무 세상에 자기 자신만이 알려져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일정 기간 동안은 가만히 숨을 지키고 살겠지만은 아마도 법적으로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 자기한테 세상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갖고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조두순은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을 경찰에서 부인을 통해서 그를 순화시키도록 계속 접촉을 해서 챙겨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감시하는 모든 시스템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또 2019년에 제정된 조두순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1:1 감찰관 제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향을 파악하는데 24시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두순은 사실 이 시스템화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라고 충분히 근거 있는 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두순이 2008년 12월 11일에 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2010년도 6월 7일 아침 9시경 서울 영등포 모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간 김수철이라고, 당시 45세였습니다만 김수철은 8살 먹은 여자아이를 카터칼을 이용해서 목에 대고 위협해서 약 500m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납치합니다.
납치한 후 김수철은 그 어린 여아에게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못된 짓을 해서 평생 남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김수철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어릴 때 자기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 등을 전전하다가 외롭고 힘들게 도동판을 전전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 이미 12번의 전과를 얻게 됩니다. 그중 그가 24살 때인 1987년도 김수철은 강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가정집에 침입합니다. 그 집안에는 부부가 있었는데 김수철은 대담하게 부부 중에 남편을 노끈 등 넥타이 끈 등으로 묶습니다. 묶은 후에 남편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이후 검거가 돼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도, 강간, 상해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2002년도에 출감을 하게 됩니다. 이 김수철의 범행은 바로 조두순의 모방범죄였습니다. 범행이 똑같죠. 그것도 아침 9시쯤 대담하게 학교 운동장까지. 이 학교 운동장 문이 범죄의 온상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김수철은 이로 인해서 징역 15년을 살고 2002년도에 석방되죠. 그리고 약 4년 후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체포된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안을 수색한 결과 그 컴퓨터에는 약 50여 편의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이 다운받아서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살가량 된 가출한 소녀를 약 5개월간 그 방 안에서 데리고 살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검거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김수철 역시 나는 술이 왼수다. 술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심신미약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미 조두순에 의한 법의 강화, 처벌이 강화되는 등 심신미약을 준용하는 법이 엄격해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 4월 19일입니다. 전라남도 영암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박한수라고 하는 당시 64살입니다. 이 박한수도 김수철과 꼭 똑같이 카트카를 이용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9살 먹은 여자아이를 인근 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4월 19일 날 뿐 아니라 4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런 범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박한수도 이미 2002년도에 아동 성폭행 죄로 검거돼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나온 이후에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이 조두순을 포함해서 똑같이 3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살은 이 전과자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두순 사건 그 즈음에 안산시 사사동 국도변에서 수원 방향으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던 9살 먹은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어린이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모 집에 갔다가 나와 수원으로 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웬 큰 트럭이 어린아이 앞에 씁니다. 그래서 수원 가냐? 태워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같기도 한 이 운전수의 친절함에 여자아이는 손을 내밀어 범인이 이끄는 대로 조수석에 탑니다. 이 어린이를 태운 운전수는 약 2km 정도 가다가 도로 주변에 의진 곳에 세워놓고 거기서 차 안에서 이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해서 큰 상처를 입힙니다. 이 아이가 울고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듣고서 경찰서에 찾아와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은 이 아이의 진술을 근거로 약 10톤가량 되는 큰 차, 주로 거기다가 색깔이 빨간색이었다라는 이런 기억을 근거로 빨간색 큰 차는 대한통운 차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수원 시내를 다 뒤져 대한통운 차량 그 차고에 가서 그 배치표를 근거로 범인을 검거합니다. 검거된 범인은 49살 먹은 역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술김에 범행을 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발빠르게 피해자 가족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서 비교적 중형을 면했습니다만 이렇듯 제가 3가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전국을 뒤져봤을 적에 이러한 유사한 조두순과 유사한 범행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재범을 해서 검거를 해도 조두순 사건 이전에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고 나와 다시 그들이 이 범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조두순 사건 이전 범행으로 이미 많은 석방된 자들이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는 처벌 법규가 강화돼서 비교적 중형으로 많이 장기 복역 중이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사유로 가벼운 형벌을 받고 나와서 이들이 시시탐탐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러한 특히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 재범 우려자들은 대개 성도착증 환자로서 특히 미야 소아기호증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착증 환자 중에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즐겨하는 이런 자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조두순 사건 이후로 강화된 법과 이미 경찰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0조와 또 경찰관 예규 등에 의하면은 우범자 관찰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이 우려되는 여기서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재범 우려자들을 보호 관찰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작은 인원과 또 예산으로 그 많은 재범 우려자인 이 우범자 관찰 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효 있게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법 통과가 2019년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은 1대1로 보호 관찰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인원도 늘려야 되겠고 또 관찰 보호 규정도 더 강화돼서 상당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주변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특히 2001년에 학교 운동장 공원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 담을 모두 헐었습니다. 담을 헐고 그 안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죠. 물론 범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참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을 헐고 그 안에 벤치가 있으니까 술주정꾼들, 찹상인들, 우범자들 또는 오갈 데 없는 행여자들이 벤치 같은 데서 낮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물론 2007년도, 7, 8년도에 아동지킴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동지킴이 제도가 있어서 다소 좀 걱정이 들었는가 했습니다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 김수철, 박한수 이들이 학교 운동장까지 직접 진출해서 아이를 납치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김수철 사건 경우는 학교 운동장 주변에 CCTV에 김수철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어깨에 손을 얹고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눈여겨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지킴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동지킴이는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학교 내 교내를 순찰하는 정도인데 전문성이 없죠. 그 여자 또는 노인들 이런 분들 그저 구직 차원에서 이렇게 순찰을 돌도록 합니다만은 또 휴일 같은 데는 학교 아예 숙직자도 없던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교육당국에서도 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또 CCTV만 설치하면 뭡니까? 촬영된 기록 또 필름을 녹화된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판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말이죠. 스쿨 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경찰이 있어서 철저하게 외부인 출입을 막습니다. 일본만 해도요. 기록에 의하면은 학부모들도 단독으로 교내를 출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낮잠 자고 거기서 잡상인, 술주정꾼, 그래서 학교 주변, 특히 교육 당국에서는 굉장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경찰, 법원, 검찰만 미룰 것이 아니고 학교 당국자들도 이 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학교 공원화, 즉 운동장 공원화 계획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휴일 같은 때 학교 교직자, 학교 관계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우범지대 틀림 없습니다. 이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 검찰 이 모두 이 각성해서 이 조두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여론을 극대화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2, 제3의 조두순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그 배려와 또는 관심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두순이는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중글씨를 보담도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평생 숨질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각성과 재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고 한편 우리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 내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이와 같이 휴일이라든가 또는 학교를 가더라도 이 가급적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늘 범죄 예방에 대한 이 주의를 주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조두순 사건 이후 제2, 제3의 조두순을 예방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 경찰도 제가 엊그제 경찰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대비책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점을 연구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우리 후배 경찰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